자, 다음은 생활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살을 내는 추위에 또 파업으로 서울 시내버스도 멈추면서 오늘 이래저래 참 걸음이 어려우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자, 그런데 특히 눈이 쌓이면은 더더욱 걷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제설제로 보통 이제 염화칼슘을 뿌리곤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두고 아파트에서요, 한바탕 설전이 벌어졌다 이런 글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염화칼슘 뿌리지 말라 이런 얘기가 왜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게시글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네. 이런 내용입니다. 눈 많이 오면 눈 때문에 미끄러지는 사람도 생기고 또 눈이 가득 쌓이면 치우기도 어려우니까요. 제설 작업으로 염화칼슘 뿌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아파트에 산책로가 있는데요. 산책로에는 강아지들 발바닥이 다칠 수 있으니 염화칼슘을 뿌리지 말아달라는 그런 민원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 산책로는 강아지들만 다니는 게 아니라 보행자들도 지나다니는 곳인데 네. 오히려 노인이나 아동들이 염화칼슘 뿌리지 않아서 눈 때문에 미끄러지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또 글도 올라오면서 강아지 다치지 말라고 사람은 다쳐도 되냐, 그래도 강아지 발바닥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염화칼슘은 도로나 주차장에만 뿌리지 산책로는 조금만 뿌려달라. 이것이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지금 이 의견이 이렇게 엇갈린다는 거예요. 보면은 입주민들끼리 설전을 벌이는데 산책로 평지, 이 눈 올 때 입주민 이용이 적은데 반려견 발에 혹시 상처가 나면 그 책임을 질 거냐. 염화칼슘 안 뿌리면 산책로에 사고가 난다. 넉넉히 뿌려달라. 이런 설전이 오간다는 건데 이종훈 평론가 직접 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이라면 네. 반려견주들의 입장에 좀 동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신발을 신기라 하지만 신발을 거부하는 그런 반려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타협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산책로가 모든 곳이 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 구간 정도는 반려견들이 다닐 수 있게 염화칼슘을 뿌리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만약 반려견을 제가 기르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만약에 그 눈이 왔을 때 뛰어놀 때 아니 산책로만 사실은 다니지 않잖아요. 네. 여러 어디를 가든지 미끄러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먼저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신발을 신기든 아니면 그 눈을 직접 치우든 간에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또 주장을 할 것 같아요. 누리꾼 반응 한번 그래픽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 이런 반응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람 미끄러지는 건 누가 책임지냐. 걔한테 신발을 신기든가 눈 치워라. 걔보다 사람이 먼저다. 아니다. 염화칼슘이 걔한테 해롭긴 하다라는 건데 우리 전예현 평론가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근데 요즘 애완견이라는 말 안 쓰고 반려견이라는 말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다 출간하고 예. 반려견을 키우면서 정말 자식같이 기르거든요. 그리고 반려견들이 나갈 곳이 없어서 하루 종일 답답해하다가 말 그대로 주인이 들어와서 저 잠깐 산책시켜주는 저게 유일한 삶의 낙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도 굉장히 나이 많은 어르신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반려견 산책하는 게 본인도 즐겁고 반려견을 위해서 좋다고 꼭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도 지나가면서 아유 이거 우리 애, 그러니까 강아지를 말하는 거죠. 네. 강아지 발에 상처 나는데 잘못하면 화상 입는 거 아니야? 얘는 말도 못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고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너무 이기적이다라고 볼 만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요즘 공원을 보면 밧줄 같은 것을 붙여서 아주 좁게라도 반려견들이 그 위에 지나갈 수 있게 제설제 안 뿌리고 한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런 사례를 좀 예. 참조하셔서 반려견을 가족처럼 여기며 지내는 분들의 마음도 헤아려주는 대학을 모색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염화칼슘이 이제 강아지들한테 해롭다고. 네네. 진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도 약간 논란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수의사들 입장도 약간씩 다르고요. 그러니까 많이 젖어 있는 곳을 계속 다니다가 염화칼슘이 닿으면 발열이 일어난다라는 주장도 있고, 또 일부 의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눈에 뿌려진 염화칼슘보다는 눈이 안 왔을 때 눈이 올 걸 대비해서 미리 뿌려놓은 염화칼슘이 발바닥에 굉장히 안 좋다. 실제로 발열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런 발열로 인한 화상이라든지 부작용보다 더 사실 나쁜 건 발바닥에 남아있는 염화칼슘을 이 반려견들이 핥을 경우 몸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내장에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아파트니까 공동주택을
생활하는 거다 보니까 만약에 이 민원을 들어주고선 염화칼슘을 안 뿌렸다가 산책하던 입주민이 넘어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게 법적 책임이 그렇다 해도 견주들한테 돌아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견주들에게 돌아가진 않겠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일정 부분 책임질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사례를 보더라도요. 예. 빙판길이 만들어질 것이 충분히 예견 가능한 상황인데 그 어떤 조치도 해두지 않고 오히려 방치해서 완전한 빙판길이 돼서 사람이 다친 경우에 관리 책임을 물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관리사무소 입장에서 그냥 손 놓고 있다가는 제대로 시설 관리하지 않았다라는 책임을 묻게 될 여지도 생깁니다. 또 갑론을박 겨울철 생활 소식 한번 저희 짚어봤습니다.